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갑자기 저희가 라이브를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티타임즈가 이런 식으로 긴급 라이브를 했던 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직접 했던 건 단 한 번도 없는데 어제 밤에 MS 발표를 보고 이거는 이렇게 미뤄서 말씀을 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긴급 라이브를 갑자기 편성을 해봤고요. 어제 발표기 때문에 어제도 아니죠. 불과 지금 딱 12시간 전 발표기 때문에 정보는 뭐 그렇게 공개된 게 많지 않고요. 이 충격을 받으신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 좀 나누고 싶어서 또 라이브를 열게 된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제 발표를 안 보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지금 기사가 뭐 한두 개씩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어제 발표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켜보신 분이랑 지금 뭐 MS가 오피스에 뭐 챗GPT 붙인데 정도로 기사를 보신 분이랑은 지금 온도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라이브를 보면서도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반응들을 봤는데, 페이스북에 바로바로 보시고 올리신 분들은 정말 소름 돋았다. 네, 아이폰 이후 최고의 지금 혁신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많이 전달을 해주셨고요. 주위에 기사로 보신 분들은 지금 아직 별로 그런 느낌을 못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티타임즈가 왜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떠느냐를 한번 좀 지켜보시면서 어제 발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틀 전에는 구글도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구글도 이 생성 AI 관련해서 관련 발표가 있었어서 비교를 해서 오늘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특히나 댓글창에 많이 의견들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에 MS 1의 미래 AI를 통한 생산성 재창조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The Future of Work Reinventing Productive with AI라는 발표였었는데요. 저희가 이 라이브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네, 지금 제 상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늦게까지 발표를 보고서 오늘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발표를 보고서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발표였습니다. 왜 충격적이었냐면, 원래 어제 발표에 대해서 찌라시가 돌았었어요. 어제 발표는 이전까지만 해도 GPT-4에 대한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다음에 뭐 MS와 뭐 오픈 AI가 어떻게 협업할 건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찌라시가 돌았었는데, 의외로 한 이틀 3일 전에 GPT-4가 공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GPT-4가 공개가 됐는데 막상 파라미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개가 안 돼서, 그러면 어젯밤에 발표에서는 그런 GPT-4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발표가 되겠구나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미 서비스에 생성 AI를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 내용은 다들 예상은 했었어요. 언젠가 MS가 오피스 제품에 생성 AI를 넣어서 뭐 엑셀을 입으로 입 코딩하듯이 엑셀을 입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상상들은 당연히 하셨었는데, 이게 몇 년 후가 되지 않겠냐, 뭐 올해 말 정도 돼야나 뭐 시범 버전이 나오고 이제 천천히 적용되지 않겠냐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우리가 다 준비가 됐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었고요. 앞서서 GPT-4가 나왔을 때 조금 실망감들이 있었어요. GPT-4가 나오면 GPT-3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GPT-4 공개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뭐 SAT 시험을 봤을 때 상위 10% 안에 든다. GPT-3보다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더 깊은 이야기 이런 것도 정확성도 올라간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었는데, 한번 사용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용해보신 분들 좀 여기 글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GPT-4가 챗GPT에 바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유료 결제를 해서 써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오래 기억한다는 게 굉장히 파워풀하긴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싶으니 이제 내가 너한테 영어로 물어볼 때 내 문장에 대해서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고쳐주라 라고 부탁을 했어요. 챗GPT한테. 그랬더니 제가 물어보는 모든 문장을 일단 자연스럽게 윤문을 해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GPT 3.5 버전으로도 시도를 해봤는데
한두 번 외에는 이걸 안 해줍니다. 근데 GPT-4는 지속적으로 기억을 하고 제가 대화를 할 때 아주 친절하게 문장을 고쳐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걸 보면서 확실히 좀 개선이 됐구나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걸 물어봤을 때도 예전에는 티타임즈에서 그냥 썼던 수준의 그냥 당연히 다 아는 수준의 내용들을 추천을 해줬었는데 GPT-4는 저희가 이제 한참 검색을 해야 하나 나올 만한 좀 깊은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정확성이 좀 더 개선이 되고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기억을 오래 하는 게 파워풀하긴 하구나 라는 생각까지는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 내용이 어젯밤에 나왔던 게 아니고요. 어젯밤에는 전혀 다른 이 오피스에서 어떻게 생성 AI를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뭐 어제 공개한 내용이 한 30분 조금 넘는 내용이어서 뭐 하나하나 기능들을 다 설명해 주진 않았지만 어제 보여준 영상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었거든요. 일단 오프닝을 나델라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델라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그냥 항상 나오던 나델라였는데 느낌이요. 13년 전에 잡스를 보는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옷도 좀 일부러 그렇게 입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주요 내용, 제일 와닿았던 내용이 뭐였었냐면 예전에 컴퓨터를 쓰실 때 지금까지는 키보드랑 마우스, 그 다음에 멀티터치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쓰지 않았냐. 이제 앞으로는 전혀 다른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게 지금 시작된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내용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이제 다른 분들한테 넘기면서 하나하나 서비스들에 대해서 보여줬는데요. 그 서비스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화면들을 한번 이렇게 슬쩍 띄워놓고 제가 자세하진 않아도 어떤 내용이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게 지금 MS에 가시면 뭐 볼 수 있는데 지금 막 서버가 폭주해 갖고 영상이 안 나오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지금 요 화면은 네.
지금 뭐 내용을 그냥 요약해주거나 아니면 생성해주는 정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 요새 지금 노션에서도 뭐 쓸 수 있고 챗GPT를 통해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시연을 하다가 예, 저런 부분은 신기했어요. 이제 파일들을 내가 쓴 내용과 관련된 파일들을 알아서 찾아서 이렇게 추천을 해준다는 거. 그런 박철수님께서 또 다른 세상으로 들어온 느낌이더라고요. 네, 저도 그 느낌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분이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다가 그 다음에 아마 이제 PPT랑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요 PPT 장면이 왔네요. 예, PPT가 왔습니까? 네, 요 PPT가 나오고 지금 워드 파일인가를 PPT에 그냥 넣는데 워드 파일에 있는 내용을 그냥 PPT로 변환을 해줍니다. 알아서. 그래픽이랑 해갖고 그냥 하나하나 이제 디자인하실 필요 없고요. PPT에 워드 내용 넣으시면 PPT가 알아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대화형으로 이런 뭐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고쳐줘 라고 이런 느낌으로 고쳐줘 라고 하면 그냥 말로 쓰면 해주고 뭐 저런 식으로 지금 뭐 이야기 생성도 해주죠. 산업이 공모노비 70%는 잘려나갈 듯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느낌대로 직장생활 하시면서 PPT 만드는 데 시간 많이 쓰시잖아요. 이거를 혁신적으로 줄여주는 걸 나중에 하지 않을까라고 다들 예상은 했었죠. 근데 이게 지금 될 거다, 금방 될 거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들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엑셀 보면은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래프를 이제 엑셀 표 같은 걸 넣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어떤 트렌드 같은 걸 요약해달라라고 그냥 자연어로 써 넣으면 얘가 그걸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원래 엑셀 표가 있으면 후배 시켜갖고 뭐 이제 부장님께서 누구누구 시켜갖고 불러들여서 야 이거 그래서 이게 뭐 무슨 뜻이야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냥 옆에 자연어로 넣으면요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뽑아서 줍니다. 그리고 표를 그래프로 바꾸고 이런 것도 그냥 자연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알아서 그래프로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빌리어네어스 인사이트 로우님께서 지금 오피스 툴이지만 얼마 안 지나서 유튜브 영상도 저런 식으로 만들어줄까. 그게 다들 상상은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빨리 이런 식으로 MS가 오피스에 적용을 할지 아무도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또 아웃룩 같은 거 보면요. 아웃룩도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뭐 이메일 답장을 하면서 1분기 매출 추이 보내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은 자동으로 그 엑셀 파일을 추천을 해줘서 거기 이제 자동으로 넣을 수 있고요. 초안 작성하고 썸머리 해주고 그다음에 이메일 여러분들 비즈니스 이메일 주고받으시다 보면 굉장히 길고 이럴 텐데 그런 거 뭐 요약해주고 이런 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된다고들 계속 여기 이제 영상에 보면 설명들을 해주는데 그건 엄청나게 충격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PPT랑 엑셀에서 너무 큰 충격을 먹어서 그 부분들은 지금 당연히 된다고 지금 영상들을 보시면 쭉 나옵니다. 파라미터 지정해주고 결과물 정확하게 정의해주면 오토 코딩도 나오는 반응에 저건 어쩜 난이도 낮은 단계일 수도 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뭐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여쭤봤었는데 이게 사람이 말하거나 할 때 굉장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피스에 적용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대답을 최근에 받았었거든요. 챗GPT 나오고 나서도. 근데 저게 된다는 게 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또 MS 팀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뭐 예전부터 좀 얘기가 나왔던 기능인데 뭐 참가자가 늦게 참가하거나 하면 이전에 대화했던 내용들을 뭐 요약본을 해준다거나 요 부분은 뭐 얼마 전에도 제가 이쪽 저쪽에서 좀 봤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게 어제 계속 소개가 됐습니다. 저와 이제 관련된 내용만 추려서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된다. 초발 작업 상당히 만들어준다는 얘기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맞기는 맞죠. PPT도 결국 보고서 본인이 좀 고쳐야 되긴 할 텐데 대신에 그 고치는 것도 내가 하나하나 그래픽 디자인을 넣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자연어로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PPT랑 엑셀을 잘 다루는 게 지금까지는 직장인한테 굉장히 큰 스킬이었잖아요. 그 문턱을 앞으로 낮춰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저희가 요새 GPT-4 그다음에 챗GPT 생성 AI 시리즈를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할 때 제가 내비게이션 예들을 많이 듣는데 이게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택시 하시는 분들이시라거나 뭐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서울 아니면 어떤 지방의 길을 잘 아시는 게 굉장히 그분들의 장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버지 예전에 떠올려 보시면 내비게이션 초반에는 내비게이션이랑 싸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야, 내가 더 정확해.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내비게이션 보고 여기로 가자 그러면 싸움이 났는데 초반에는
어른들이 이겼단 말이에요. 왜냐면 실시간 정보가 지금 이렇게까지 제공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때는 골목골목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가 이기셨는데 요새는 전혀 얘기가 달라졌죠. 근데 그 내비게이션이 혁신적으로 좋아지는 그 타이밍이 언제 오느냐의 문제였잖아요. 내비게이션은 저희가 챗GPT랑 그다음에 생성 AI를 보면서 내비게이션이 나왔다라고는 알았는데 혁신적으로 좋아지는 그 타이밍이 언제냐라고 생각을 다들 예상들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제 MS가 당장 돼라고 대답을 한 게 아닌가라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쩜 구글 오피스 이런 것과 차별 포인트가 약해진 MS 기존 제품들도 날개에 달아준 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진짜 맞는 것 같고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차 안에 전국지도 책자 꼭 있었다고. 맞습니다. 갖고 다녔었고 저도 하다못해 십몇 년 전만 해도 뭐 차 운전할 일 있거나 외국 가고 그러면 무조건 지도부터 샀었거든요. 그게 뭐 지도 산다는 거는 모르는 얘기니까 그거 원래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빠꼼이라고 하잖아요. 길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의 장점이 사라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엑셀, 파워포인트를 기가 막히게 잘 다루시는 분들의 장점이 앞으로는 그냥 자연어로 써서 입코딩처럼 하시는 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예, 이거 영상 보니까 진짜 쩔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정말 저도 깜짝 놀랐고요. 심지어 어제 MS가 발표를 시작했는데 사티아 나델라가 초반에 이야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MS 주가가 전날 대비해서 뭐 0.23%이 정도 오르는 수준이었어요. 나스닥 자체가 장이 좋았어서. 근데 MS가 발표를 하는데 계속 주가가 올라가서 끝날 때쯤에는 3% 정도 올랐고요. 어제 이제 장 마감할 때 되니까 4%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MS 발표 하나만으로 주가가 계속 오를 정도로 어제 정말 대단한 발표였습니다. 요 MS가 무서운 이유를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챗GPT가 나오고 이랬을 때만 해도 MS가 챗GPT를 통해서 많은 걸 활용할 수 있겠구나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요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보시면 MS가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챗GPT가 출시된 게 작년 11월 30일입니다. 사실상 뭐 12월이다 몇 달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1월 뭐 중순 정도 돼서 이 챗GPT가 굉장히 좀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러고 얼마 안 돼서 빙 챗이 2월 달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빙 검색에 이 챗GPT를 넣은 게 2월 달인데 불과 지금 한 달이 안 됐죠. 2월 달에 넣고 지금 벌써 1일 사용자가 1억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빙에 챗GPT를 넣을 때만 해도 상당히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GPT-4가 발표가 됐는데 MS가 얘기를 했죠. 빙에 붙었던 건 사실 GPT-4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이미 돼 있었다는 얘기고요. GPT-4가 3월 14일 날 발표를 했는데 MS는 우리 빙은 이미 GPT-4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예상하기로는 GPT-4가 미리 좀 나와 있었고 MS는 좀 빨리 움직였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과 이틀 후인 오늘 새벽에 MS 오피스 이 코파일럿을 발표를 했다는 얘기는요. 예, 이거는 그냥 추측이지만 당연히 챗GPT를 발표를 할 때부터 이 스텝을 다 준비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더 기대되는 건 어디까지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리고 GPT-4 같은 경우도 챗GPT를 충분히 띄워놓고 GPT-4를 발표를 하고 GPT-4를 쓸 수 있는 곳이 유료 챗GPT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 전까지는 무료 버전을 사용을 하다가 GPT-4를 사용을 하려고 바로 결제를 했거든요. 그 수익화 면에서도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엑셀 강사들이 이제 뭐 할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코파일럿은 별도 요금제를 출시하겠죠라고 의견 남겨주셨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가 없었어요. MS가 블로그에도 글을 남겼는데 그 요금제에 대해서는 뭐 MS 오피스의 추가 요금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큰 발표는 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얘기하기 전에 더 말씀을 드릴 게 이거예요. 이 AI 챗GPT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메타버스나 웹3처럼 금방 또 축 식는 거 아니야? 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제 발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게 메타버스나 웹3 같은 경우는 IT 기술이 보통은 새로운 기술이 사람들한테 쓸모 있어라고 알려지고 나면 엄청나게 붐이 됐다가 당장 쓸모가 없을 때 확 사그라듭니다. 뭐 예전에 비트코인도 보셨고 많은 기술들이 그런 식으로 확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사실 AI도 처음 지금 소개된 기술들이 아니잖아요.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게 AI인데 이번 AI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이번만큼은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지금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MS가 이렇게 급박하게 타임라인을 갖고 가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충격을 주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이거는 끝날 이야기가 아니고 끝날 기술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기술이야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거는 웹3나 메타버스처럼 그냥 죽어가는 기술이 아니라 마치 모바일이 나왔을 때처럼 완전히 혁신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걸 지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려면 구글에 대해서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구글도 엊그저께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구글도 영상을 발표를 했는데 그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가시죠. 여기 소리는 안 나오긴 하는데 뭐 느낌만 보시더라도, 화면만 보시더라도 대충 어떤 건지 느낌을 받으실 테니까 한번 요 화면 잠깐 보고 가시죠. 네, 보시면 이제 구글이 발표를 한 게 지메일이나 이제 닥스 같은 데 초안 작성을 해주고 뭐 교정도 해줄 수 있고, 닥스에서는 이제 브레인스토밍 같은 게 가능하다, 요런 내용들이었고요. 구글의 타임라인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난 2월에 바드를 발표를 했었죠. 이제 빙이랑 챗GPT랑 붙는다고 하니까 급박하게 바드를 발표를 했다가 그때 좀 창피한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왔던 기사들이 지금 당장 검색에 바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우리는 검색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겠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빙 챗을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요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검색을 하는 데 있어서 100% 편하진 않습니다. 이게 없었던 게 생겨서 쓰고는 있는데 여전히 중요한 검색을 할 때는 구글을 쓰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뭐 MS 발표보다는 약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구글은 대신에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를 좀 들어보셔야 돼요. 이 발표를 하면서 구글 블로그를 들어가 보시면 요 구글 워크스페이스, 뭐 지메일이나 닥스에 붙이는 게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한번 지금 들어가 보시면은 구글의 이번에 발표 주제는 생태계를 만들겠답니다. 그러니까 뭐 버텍스 AI, 제너레이티브 AI 앱 빌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뭐 유튜브에도 AI 사용하게 하겠다, 이런 뭐 발표도 있었는데, 그거보다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AI 21랩스, 뭐 미드저니, 뭐 오스모 같은 생성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육, 그런 기업들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서 생성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육하는데 우리는 힘을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외에도 많은 기술 파트너들 보면은 파트너들이 엄청 많아요. 밑에 파트너들 발표를 하면서 이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AI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게 사실은 이번에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하나가 생성 AI를 이용해서 개발하실 때 가장 많이 걱정되는 게 클라우드 비용이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클라우드 크레딧을 제공을 해서 개발을 하는데 좀 부담을 낮춰주겠다, 그다음에 컨설팅을 지원하겠다, 이런 발표들을 구글은 했습니다. 이 부분을요,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모바일이 처음에 딱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폰이 나왔을 때 이 스마트폰 생태계는 주도를 한 건 사실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자기네들 기기를 아예 갖고 킬러 콘텐츠들을 직접 협업을 해서 만들면서 애플 폰을 사시면은 쓸만한 앱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처음에 안드로이드는 애플에 비해서 굉장히 앱 생태계가 안 좋아서 이게 그래서 나는 아이폰 쓴다라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당연히 아이폰을 썼는데 어느 순간 이제 한국에서 쓸만한 앱들이 구글에서 많이 나오면서 이제 갈아탔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도 구글은 잘 생각해 보면은 오픈소스로, 그 다음에 자기네 군단을 넓게 가져가면서 굉장히 묵직하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애플이 굉장히 빠르게 속도전을 펼쳤던 것과 비교를 해서 구글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요국의 캠퍼스 구글이라고 해서 이 개발자 생태계를 꾸리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개발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지원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그 생태계를 천천히 만들어 갔고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태블릿이라던가 이런 데서는 여전히 애플이 훨씬 편하긴 하지만 그냥 일반 앱을 쓸 때는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애플페이 이제 들어온다고 해서 불편하시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훨씬 편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구글은 천천히 큰 군대를 만들어서 가는 그런 전략을 많이 쓰는데,
이틀 전 발표도 MS보다 일단 먼저 치려고 친 거는 맞지만 그게 약간 주제가 달랐어요. 우리는 다른 방법을 쓰겠다라는 느낌이었고요. 분명히 아까 MS 발표보다 약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서비스 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났죠. 뭐 구글은 게다가 원래 이 생산성 툴을 만들 때 PPT나 이런 것처럼 화려하게 만드는 쪽도 아니었고 굉장히 간략하게 의미만 전달하자라는 그런 쪽이었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고요. 의미 자체가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MS와 구글은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힘을 준 게 아니라 이쪽은 구글은 우리는 AI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발표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 회사마다 장단이 있겠네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략이 좀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MS는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때 애플이 했던 것처럼 속도전으로 그다음에 가진 것이 많잖아요. 오피스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요새 윈도우에도 빙체처럼 이런 기능들을 올린다고 하는데 원래 갖고 있던 자신들의 자산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넣으면서 속도전을 펼칠 수 있는 거고요. 구글은 그것과 다르게 또 다시 생태계를 갖고 가겠다라는 지금 전략을 쓰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전략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등에 불을 떨어진 건 사실 구글이나 MS가 갖고 가는 지금 이 킬러 생태계, 킬러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셨던 기업들이 사실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예전에 모바일 시대에도 스타트업 1인 창업 열풍이 굉장히 많이 불었었잖아요. 구글의 이 쉬운 좀 앱 개발 방법을 이용해서 이전까지는 소프트웨어를 못 만드시던 분들도 1인 창업으로 앱을 만들어서 올려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구글의 AI 생태계에서 그런 식으로 스타트업을 뭐 만들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때도 우리가 졌던 거는 결국 플랫폼을 잡지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 플랫폼을 잡으려는 회사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오피스를 무너뜨려 보겠다고 했던 회사들은 지금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노션 같은 경우가 챗GPT를 붙여서 당장 문서를 작성하는데 훨씬 쉽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해서 저희도 영상을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야 노션이 더 편해 챗GPT 쓰는 것보다 그냥 노션 쓰는 게 훨씬 나라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어제 밤에 발표를 보시면 그냥 오피스를 쓰면 되는 겁니다. 예, 오피스에서 훨씬 더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챗GPT로 그냥 초안 작성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입 코딩을 할 수 있는 자 코딩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입으로 기능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나오면 노션과 같이 한번 오피스랑 맞짱을 떠보겠다라고 했던 기업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고요. 저마다 접근법 장점이 다르긴 하니 구글이 좀 밀린다는 인상이 약간 과장일 수도 있지만 좀 구글 입장에서는 긴장 타야 할 것 같구나 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네, MS 루프가 노션이랑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노션 같은 기업 그다음에 항공 오피스 같은 기업도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좀 걱정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한글을 어차피 오피스 쓰는 거랑 MS 오피스를 쓰는 거랑 크게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회사들이 한글 쓸 때는 한글이 최고요라고 하셨는데 이게 MS에서 이렇게 전혀 다른 기능들을 갖고 나와버리면 이 한글 같은 데도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이 들었고요. AI 시대에 우리나라의 플랫폼이 누가 될 것이냐의 경쟁 때문에 지금 많은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LLM이랑 아니면은 초거대 AI 개발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뭐 네이버, 카카오, KT, LG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다 뛰어드는 상황인데 지금 이 회사들이 구글의 생태계, 그 다음에 MS의 아이폰과 같은 속도전에 과연 싸울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지금 그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간밤에 발표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인사이트까지는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전문가분들을 지속적으로 초대를 해서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또 갖고 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에서 워드에 먹히지 않고 자국의 문서 프로그램이 살아남은 대한민국이었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런 위기가 들어서 오늘 긴급 라이브를 편성하게 됐고요. 또 하나 또 생각나는 데가 있죠. 예전에 원스토어라고 통신 3사가 만들었던 그 앱 마켓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죠. 그쪽이 안 됐었죠. 또 통신 3사는 뭐 예전에 카카오톡이 나왔을 때도 메신저로 한번 싸워보려고 했는데 왜 카카오톡이라는 이 완전 무료를 한 카카오랑 그 다음에 문자 기능으로 돈을 벌고 있던 3사가 이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어떻게 이 메신저로 넘어가느냐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카카오톡에 패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구글과의 경쟁 그 다음에
이 지금 MS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가 망했냐라고 했을 때는 아닙니다. 네. 사실 오늘의 주제는 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네, 노션도 나름의 틈새 시장 원탑이 되나 했더니 금방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건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생각보다 맹점이 있다는 거죠. MS도. 어떤 부분이냐면은 기사들을 지금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여기에 공감을 하실 텐데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굉장히 발빠르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게 아마 MS가 그 주요 전 세계 주요 언론사 몇 군데에는 갖고 가서 시연을 해줬나 봐요. 아니면 뭐 불렀을 수도 있고 직접 보여준 모양인데 직접 테스트를 해봤더니 뭐 엑셀이라던가 이런데 그다음에 팀즈였던 것 같은데 대화를 나눈 내용, 썸머리를 해주고 이런 내용들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는 뭐 A와 B가 이야기를 했는데 B가 이야기한 내용을 요약해 줄 때 뭐 A의 내용이라고 요약을 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이게 입으로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요약을 해달라고 했을 때 완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챗GPT를 써보신 분들도 느끼시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지금 정확성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게 지금 오피스에도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현재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MS가 이번에 발표를 했다는 얘기는 자신들이 설정한 어느 정도의 레벨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발표를 했겠지만 항상 소비자들은 원하는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챗GPT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일각에서는 굉장히 편하다, 너무 좋다. 그다음에 특히나 IT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다른 제품을 써보셨기 때문에 와 대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챗GPT로 GPT를 사실상 처음 써보신 분들은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다 해주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뭐 세종대왕 맥북 도난 사건처럼 이런 실수들이 있다 보면 일반인 사용자들은 확실히 바로 붙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기술이 적용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마련인데요. MS 같은 경우도 지금 오피스 제품을 어제 발표를 할 때 아예 영상에서는 언급도 안 했고요.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수개월 이내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날짜를 못을 박진 않았습니다. 근데 길게 가진 않고 수개월 내에는 우리가 발표를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을 해놨는데 수개월이라고 하면 사실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로 이게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인가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챗GPT를 써보셨기 때문에 좀 이용자의 이 마음이 조금 너그러워지긴 했어요. 예전보다. 아, 얘는 이야기를 계속 나눠가면서 우리랑 테스트처럼 써가면서 점점 더 고도화돼 가는구나 라는 거를 아마 챗GPT를 미리 내보낸 게 그걸 좀 알려주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오피스도 초반에는 분명히 완벽하지 않게 나올 거고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써보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또 실망해서 나가실 수 있고 그게 얼마나 빨리 극복이 돼서 모두가 인정할 만큼 이거를 입으로 그냥 사용할 만큼 바뀔 수 있느냐 그게 아마 관건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MS는 오피스 제품과 윈도우는 엄청난 킬러 제품이잖아요. 물론 애저라는 클라우드를 띄울 수 있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 GPT가 되고 있기는 한데 이 챗GPT를 이번에 코파일럿으로 오피스에 잘못 붙였다가 만약에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면 이럴 경우에는 MS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어제 저희가 영상을 보고 와 너무나 쩌는 기능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MS가 이제는 모든 걸 다 갖고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확실히 맹점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시험대에 올라와야 하는 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번에 MS가 발표를 한 걸 보면 이게 완벽한 기능이었다고 하면 보시면 코파일럿이 엑셀과 뭐 PPT, 워드, 그 다음에 아웃룩, 그 다음에 저희가 잘 많이 안 쓰는 다른 기능들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코파일럿이잖아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적용을 하려면 사실은 하나하나 각자의 프로그램으로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기능들이 다르고 다 복잡한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기능들을 가진 프로그램이지만 우리가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쓰려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뭔가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이 나오는 게 아마 MS든 모든 서비스가 지향하는 최종점일 겁니다. 팀즈, 오피스, 워드, PPT 이런 게 각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심리스한 프로그램처럼 돌아가는 게 아마 궁극의 끝판왕일 텐데 거기까지 나오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증명한 셈이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코파일럿이 이걸 엮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궁극의 프로그램을 더 먼저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역전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끝은 멀었다라는 것을 간밤 발표에서 오히려 볼 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간밤의 발표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이 진짜 치열한 전쟁이 연말이나 내년쯤 시작될 줄 알았는데 정말 시작이 됐고, 이제 모바일 생태계가 꾸려지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서 과연 누가 첫 애니팡이 될 것이냐, 누가 카카오톡이 될 것이냐, 이 싸움이 벌어졌듯이 간밤에 MS는 그걸 선언했다라고 저희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밤의 발표들, 우리나라에 나오는 이 번역되어 있는 기사만 보지 마시고요. 왜냐면 번역되어 있는 기사들은 지금 오피스에 어떤 기능을 넣었냐만 기사로 쓰기도 지금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초점이 며칠 동안은 맞춰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매몰되시면 안 되고, 지금 바로 한번 외신뿐만 아니라 구글이 발표한 블로그, 그 다음에 MS가 발표한 곳을 들어가셔서 그들이 발표한 내용들 한번 쭉 스크린을 해보시면 지금 어떤 자신들의 맥락으로 이 싸움을 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생태계가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틀어주셨는데요. 저런 식으로 365 앱에서 코파일럿을 통해서 AI 알고리즘을 갖다가 또 다시 연결을 해주는 이런 모델이다, 이런 거를 지금 간밤에 보여줬고요. 공감, 아직은 끝난 싸움은 아닌데 MS가 스타트는 구글을 떡실신시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13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애플이 일단 모두를 떡실신시키고 시작을 했죠. 구글은 그때 사실 경쟁자도 아니었고요. 근데 구글은 굉장히 천천히 묵직하게 움직였는데 훨씬 굉장한 생태계를 그때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게 우습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당장의 싸움으로 아마 이게 결론이 나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누가 이기고 있느냐는 전혀 중요한 싸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지점을 노리고 어디에서 싸워야 하는지를 간밤에 발표들을 보면서 좀 감을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많은 분들, 그다음에 녹화 방송으로 보실 많은 분들, IT 쪽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기업에 적용을 하실 때도 굉장히 속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티타임즈가 처음으로 지금 긴급 라이브를 한 것도 이제는 이제 속도전이 시작된 것 같아서 지금 기사도 많이 나와요. 지난 3개월을 보시면 MS와 구글이 지금 속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도전을 우리가 못 따라가면 영영 뒤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고 이 속도전에 같이 동참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많은 CEO 분들을 비롯해서 기업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속도전에 동참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긴급 라이브를 편성을 하게 됐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번에 댓글인가 기사 어제 오늘 이제 댓글인가 제가 기사에서도 봤는데, 노가다를 다 없애주니까, PPT나 워드에 대한 노가다를 다 없애주니까 한 생산성이 50% 올라가고 100% 올라갈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는 좀 반대예요. 왜냐면 결국은 노가다를 없애주면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업무하는 생각을 해봐도 창의적인 일을 가끔 창의성을 내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고 계속 놀아야 됩니다. 한참 놀거나 아니면 노가다를 좀 하다 보면 또 뭐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럼 다시 또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것들을 하는데, 이게 노가다를 누가 해준다고 한들 여러분 창의성이 매일매일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 비교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예전에 컴퓨터가 없이 바둑을 둘 때는 내가 상대방과 바둑을 둘 때 다음수, 다다음수를 생각할 때 무조건 머리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엑셀 작업을 하거나 PPT를 할 때도 내가 직접 적용해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막 돌려보고 그 다음에 그걸 한번 손으로 해본 다음에 이거 해봤는데 아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도하고, 이게 노가다인데, 이번 노가다는 좀 다른 게 상상해보고 바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바로 적용이 되면은 또 다른 걸 시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생산성이 꽤 많이 상승이 되겠지만, 하지만 그 아이디어가 여러분 10초에 한 번씩 튀어나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배씩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다 없어져서 결국은 일이 없어진다까지는 아마 안 일리지 않을까. 질문을 잘하고 창의성 있는 질문을 해야 하는 세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이 질문을 잘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저도 인터뷰하거나 이럴 때 질문 만드는 데만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질문을 해도 뽑아낼 거냐, 내 손은 좀 덜 고생하겠지만 오히려 그 머리를 굴리는 데 더 시간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로우 데이터 때려받고 보기 좋게 보고서 만들어줘 하면 뚝딱 나오는 세상이니라고 하셨는데 이제 뚝딱 안 나오는 거죠. 이제 나오면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시켜보고 또 시켜보고 이제 요 과정이 좀 약간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발표를 할 때 일의 미래, AI를 통한 생산성 재창조였는데 이거 일하는 방식이 변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정확한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해졌습니다도 맞습니다. 신기술을 잘 쓰는 사람은 엄청 고부가가치로 활용할 거고 잘 못 쓰는 사람들은 통상적인 부분들에 멈출 거고라고 하는데 정말 맞는 것 같고요. GPT-4 나온 거 혹시 챗GPT로 써보신 분들은 한번 꼭 써보세요. 그러니까 나 3.5 써봤으니까 뭐 별로 안 바뀌었을 거 아니야라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챗GPT는 확실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확실히 달라져서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장난 그다음에 그냥 친구한테 물어봐도 나오는 정도였다고 하면 여기는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쓰는 사람과 그냥 그냥 내비게이션보다 내가 저번에 써봤는데 내비게이션보다 내가 빨라 하고 안 쓰시는 분들은 아마 다른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으로 더 빨리 가는 게 몇 년 누적되고 날 때까지 오히려 더 안 쓰실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로 뭐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지속적으로 한번 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챗GPT로 검색량 줄었다는 정보가 있나요? 기사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빙에서 검색량이 엄청 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델라가 저번에 발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인터뷰 내용 중에 하나가 자신들은 목표가 생성 AI를 이용해서 쿼리 양을 더 늘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예상을 하기에 이 챗GPT를 이용하면 훨씬 검색을 덜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쓸데없는 검색 줄여주고 오히려 쓸모를 더 많이 만들려서 이 파이 자체를 키우겠다는 게 원래 나델라의 생각이기 때문에 당장 뭐 검색 서비스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챗GPT가 정보 스스로 터득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 GPT-3, 3.5, 4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 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GPT가 공부를 했던 데이터 세트가 이 인터넷 크롤링을 하는 그 크롤링한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 1, 2라고 해서 정확히 안 밝히는데 아마 그게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인터넷에 공개된 책 세트 데이터, 책을 공부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키피디아도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한번 지금 구글에다가 GPT-3 뭐 러닝 데이터 세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그 데이터 세트가 한 4개, 5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GPT-4와 관련해서는 파라미터 수도 공개를 정확히 안 했고 어떤 데이터 세트를 공부했는지 아직은 안 밝혀진 상태라 그건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들도 이제 정보가 나오면 앞으로 티타임즈 컨텐츠에 저희가 더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M16 자동 소총 처음 나왔을 때 탄낭비 더 많아서 3.4 점사 기능 추가했듯 처음에는 헛발질 많이 하다가 점점 유효타 높아질 때 그랬는데 뭐 영화 신기전 같은 거 보시면 뭐 일본은 조총 쓰고 뭐 이럴 때 이게 막 이 한 발 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이 활을 개선하는 게 더 훨씬 유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술을 썼던 그 나라들은 훨씬 더 갑자기 빠르게 전쟁 기술이 올라갔던 거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 그쳤기 때문에 이 전쟁의 그 차이가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기술이 아직 쓰시기에 뭐 전 버전보다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마 써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긴급 이렇게 라이브를 자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번엔 정말 너무 긴급해서 편성을 한 거고 자주 하면 이렇게 긴급한 거다라는 느낌을 못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무디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말 긴급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발표한 지 12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저희가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내용들 특히나 녹화 방송을 보실 분들은 저거밖에 뭐 얘기 안 하면서 갑자기 방송을 왜 했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굉장히 부실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 같이 계시는 분들은 아까 그 영상 보시면서 굉장히 같이 충격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점점 더 많이 내용이 나오면 저희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AI 충격, 요 챗GPT 충격 인터뷰 시리즈가 거의 지금 끝나가고 있는데 아직 다 못 보셨지만 인터뷰는 거의 다 이미 거의 한 상태라서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요. 요게 긴급적으로 계속적으로 속도전이 펼쳐지면 아마 뭐 상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남아있는 저희 영상들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제 나갔던 그 이루다를 만든 스캐터랩의 김종윤 대표님의 영상 같은 경우는 본인이
A부터 Z까지 스타트업이라서 요 언어 모델을 직접 만들어서 이루다를 교육시켜서 파인튜닝을 해서 만든 이야기를 1편에서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2편도 곧 나올 텐데 뭐 사실상 뭐 돈 든 얘기부터 해갖고 어떻게 했는지를 거의 다 공개해 주셨거든요. 그 영상을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지금 MS에서도 아마 나오실 거고 뭐 황재선 우사자님 영상이라던가 저희 오순영 상무님 영상도 한번 보시면 하나하나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그 하나의 영상으로 모든 게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고요. 저희 정말 전문가분들, AI 정말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분들도 계속적으로 학습을 하고 계시고 그분 중에 한 분이 사담을 나눌 때 해주셨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나는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왔는데 AI 공부를 해와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나는 내 진짜 직업은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AI 기술이 너무 빨리 지금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세요.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저희는 이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빨리빨리 뽑아내서 캐치를 해서 그 이후에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가 정말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들의 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어제 나간 영상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 정도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적게 일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일찍 퇴근하시고 퇴근하셔서 꼭 구글과 MS 발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또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